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 크레인 시설이 10여 년 가까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뒤늦게 운영을 중단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허술한 행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마리나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입니다. 요트를 수리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선박을 육지로 들어 올리는 장비입니다. 마리나 항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설비지만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최초 구입 당시 받아야 할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그때 외부 전문가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좀 이런 사항을 좀 인지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좀 요청을 했었고. 지난 2016년 여수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해당 크레인을 설치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한 시설이 안전 점검도 없이 운영돼 온 겁니다. 뒤늦게 여수시가 안전 점검을 추진 중이지만 항만 위탁 업체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크레인을 못 쓰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주분들이 이제 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으니 지금 계약 해지 요청도 좀 있고. 위탁 업체는 별도의 크레인까지 빌려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 점검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편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은 점검에 대한 용역비와 안전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허술한 행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리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전문 임기제에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여수시는 행정조치 미흡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거의 10년 된 일인 만큼 책임자를 규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임차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여수시. 해양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이 필요한 시기, 행정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속철도 KTX와 SRT를 단계적 통합하기로 하면서 호남선 고속철도 좌석수는 4,600여 석, 전라선은 191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주말과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전라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로 향하는 SRT 열차. 하루 2번 운행하는데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에서 동탄 가려고 표를 구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4일째 계속 취소표를 클릭해가지고 어렵게 구했거든요. 만성적인 좌석난 속에 앞으로는 KTX를 타고 수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체제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두 열차를 교차 운행해 좌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을 적용하면 주말 하루 기준 여수 서울 간 전라선의 경우 191석이 늘어나는데 그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목포에서 서울 간 호남선은 4,600여 석이나 늘어나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에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SRT 통합에 따른 좌석 배정과 노선별 서비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라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전라선의 본격적인 증표는 포화 상태인 평택 오송 구간 복선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8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기존 열량인 KTX 산천 열차를 20량인 KTX1으로 대체하고 SRT를 추가 배정하는 등 지역의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게이트볼이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1,900개의 게이트볼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히 줄면서 방치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자체가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재정이 필요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조잔디 위에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게이트볼 스틱과 공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깨진 진열장에는 우승 트로피만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2006년에 지어진 고흥 과영면의 한 게이트볼장. 찾는 이가 없어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안 한 지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아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과영면에 위치한 또 다른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곳도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 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 게이트볼장 29곳 가운데 4곳은 이미 폐쇄됐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4곳에 달합니다. 전체 27%가 사실상 기능을 잃은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도 문제입니다. 한 게이트볼장은 회원 수가 3명에 그쳤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다 파크골프 등 다른 스포츠가 부상하면서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에 비해 활용도는 낮다 보니 행정적, 재정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니까 조금 덜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웃과 좀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고흥구는 최근 게이트볼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간이나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그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마을 다목적실이나 그다음에 운동실 그런 쪽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도를 바꾸려면 추가 재정이 또 투입돼야 합니다. 시설 공급이 과도하진 않은지 예측 수요가 현실적인지 등 시설 조성 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조직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첫 회의가 오늘 광주에서 비공개로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해 개최됩니다. 정부 부처 장관들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은 모두 발언을 한 뒤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군 지원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통합국립의대 설립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사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2달 뒤 시행됩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분리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태양과 풍력 발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사업이 전남 신안에서 처음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햇빛연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는데 필요하면 신안군 담당자라도 데려와 빨리 일을 진행시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염전이를 가득 메운 태양광 패널.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신안군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햇빛연금 모델로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수익이 주민 소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18,500여 명의 주민이 햇빛과 바람연금으로 연간 125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실감도 많이 나고 마을에서도 활력이 많이 돌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사례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전국의 구는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는 신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이 대통령은 빠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많겠지만 그 신안군에 무슨 이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 아예 데려다가 한번 쓰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 참여와 소득 환원이 맞물린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모델. 대통령의 확산 주문을 계기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 개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들어섭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모두 1조 2천억 원인데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제 나주에서 유치를 자축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미래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될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나주시가 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열고 향후 발전 계획과 경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들어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오는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6년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핵융합 구현 핵심 기술 개발과 핵심 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시설 등 12개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우리 나주는 명실상부한 그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이제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또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총 1조 2천억 원의 사업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300개의 기업이 들어서고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효과만 수조 원이 예상됩니다. 약 4년간의 준비 끝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지역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인공태양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40년. 상용화만 된다면 인공태양을 활용한 의료와 바이오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고 특히 수입에만 의존했던 대용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용 및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 시설에서 얻어질 수 있는 파생 기술로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의 응용 기술을 개발하거나 일부 초전도 자석의 국산화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전남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 재편 방향이 조만간 구체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와 LG화학은 정부의 연말로 정한 석유화학 업계 사업 재편안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통합 및 구조 조정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사의 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재편안을 2주 중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도 NCC 감축 계획이 포함된 재편안을 준비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NCC의 감축 규모에 대한 입장차를 아직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K스마트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광양항의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K스마트 항만 표준 모델 공동 설계, 항만 내 선박 운항 모빌리티 통합 제어 등 AI 실증 확대를 통한 안전 자동화 지능형 항만 운영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의 이번 협력 사업은 여수광양항의 K스마트 피지컬 AI 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 항만 물류 분야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흥군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이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매 결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와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발사체와 위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제17대 감독으로 박동혁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김현석 감독과 1년 만에 결별하고 제17대 신임 감독으로 2018년 K리그2 아산 무궁화 감독으로 데뷔해
부임 첫해 K리그2 우승을 이끌어낸 박동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박 감독은 전남이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으로 훌륭한 공격 자원들이 많다며 지난 시즌 아쉬운 부분을 보강해 K리그1 승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과 김진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전 행정관은 어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보다 강한 여수 세계 1% 도시를 만들겠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